안녕하세요. 20분 순삭의 송승근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요. 자,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부분집합에 대한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다뤄야 할 문제 유형은 딱 두 가지로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유형으로는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어떤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 부분집합들끼리 봤을 때 원소의 합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느끼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자, 만약에 A라는 집합의 원소가 뭐 1, 2, 3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때 A에 대한 부분집합을 한번 나열해 볼까요? 공집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원소 한 개에 대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차례차례로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원소 두 개짜리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나열해 보도록 할게요. 뭐 2, 3도 있겠고, 뭐 1, 3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원소 세 개짜리 이렇게 한번 나열을 해볼게요. 이렇게 부분집합들이 토탈 한 8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때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봤다면 이런 걸 많이 봤을 거예요. SX라는 거. 이 S라는 거는 이젠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에 대한 영어의 어떤 앞글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영어는 잘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S라는 거는 뭐 더해라 이런 뜻이죠. 이때 이 X라는 거는 부분집합이라는 의미로서 집합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일단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집합들이 가지고 있는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그림에 있는 그대로 부분집합의 원소의 총합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나열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인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3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눈치채셨나요? 그냥 말 그대로 부분집합에 대한 원소를 싹 다 더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한두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걸 언제 다 더하고 있어요. 맞죠? 조금 애매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부분집합이 있지만 요 1이라는 원소가 몇 개를 더해줄지 한번 볼게요. 요 1이라는 원소가 몇 번을 더해졌냐면 1이라는 원소는 4번을 더했고요. 자, 2라는 원소는요. 하나, 둘, 셋, 넷. 얘도 4번 더해줬고요. 3이라는 원소는 몇 번 더해졌냐면 하나, 둘, 셋, 4번을 더해졌어요. 그럼 이걸 전부 다 더하게 되면 간단하게 원소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요거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을 해봅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1이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요, 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한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에 말씀드렸던 운명이 결정됐기 때문에 이의 제곱 4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개라는 의미가 떠오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요 2라는 원소를 포함하는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4개고요. 3을 포함하는 것도 4개가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좀 착각하는 게 있죠. 여기서 1이라는 걸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4개가 되는데, 쌤, 이 공집합도 있잖아요. 1이 포함됐다라는 전제하는 공집합이 포함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공집합은 없다고 보셔도 무관하겠다. 항상 앞의 조건에 대해서 1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했으니까 1이 포함되었다라는 전제하에 얘기를 할 거니까 공집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굳이 1을 뺄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몇 개 나오는지 맞춰서 이렇게 1 곱하기 4개요, 2 곱하기 4개요, 3 곱하기 4개요.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어떤 유형이냐면 짝꿍 문제라고 해요. 세트 문제. 선생님은 이제 세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세트.
세트 문제다. 자, 이게 무슨 이상한 소리냐. 자, 세트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게 나눈 건데, 첫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연속성이 있다. 연속성이 있다. 이런 거죠. 연속성은요, 이런 거예요. A라는 집합에 X라는 원소를 갖고 있다면, A라는 집합의 원소는요, 이것도 가질 수 있다. X 플러스 1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이젠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이 있다라고 가정하면 2도 당연히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3도 있을 수 있고요. 4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계속 1을 더해가는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우리는 세트 문제 중에 연속성을 가진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문제는요, 말 그대로 세트예요. 한 놈이 있으면 다른 놈은 반드시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떤 문제를 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X가 A라는 집합의 원소라고 한다면 X분의 8이라는 것도 A의 원소가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원소는요, 반드시 자연수여야 한다라는 조건이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X는 자연수니까 상관이 없지만 넣기 나름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연수가 되려면 분모인 X는 절대적으로 8의 약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후보는요, 8의 약수, 즉 1 아니면 2 아니면 4 아니면 8, 네 가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원소가 1을 갖고 있으면 8이라는 녀석은 같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1과 8은 같이 움직인다. 그래서 쌤은 이걸 세트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A라는 원소가 만약에 2라는 걸 갖고 있다면 4라는 원소도 같이 세트로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1과 8은 당연히 같이 움직이는 세트고 2하고 4라는 원소는 같이 움직이는 세트라고 한다면, 만약에 원소라는 녀석이 두 개짜리로 만들 수 있는 A집합은 몇 가지가 가능할까요? 라고 한다면 1, 8이 세트로 있어서 두 가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2, 4가 세트로 와서 두 가지를 만들거나, 이렇게 두 가지밖에 되지 않고요. 원소 3개짜리는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원소 4개짜리는 만들 수 있겠죠? 전부 다 포함시키면 돼요. 1, 2, 4, 8을 다 갖고 있는 상황.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팅을 좀 해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바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짜증나게 생각할 수 있는 SX라는 모든 부분집합의 원소에 다 더해주세요, 이런 총합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단 공집합은 제외해주세요 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쌤이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 과연 몇 개 나올지를 체크를 해주는 게 좋겠죠. 자,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은요, 6개 중에 1개는 이미 운명이 결정됐으니 나머지에 대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즉 한마디로 2의 5제곱인 32가지가 나온다. 자, 2도 마찬가지겠죠. 32가지. 3도 마찬가지고 32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6도 마찬가지로 32가지. 아, 쌤, 근데 공집합은 왜 안 빼요? 1이 포함된다라는 전제하라는 건 이미 공집합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32가지에는 공집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걸 다 더하는 거는 머리 나쁘게 이거 하나씩 다 더하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죠. 32로 싹 다 인수분해로 묶어주게 되면 1부터 6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자, 쌤이 알짜배기로 여기서 좀 더 빠르게 이제 더하는 방법은 이렇게 양끝끼리 더하게 되면은 굉장히 빠르게도 할 수 있어요. 전부 다 7로 나오기 때문에 7, 3, 21이 되고 앞쪽에 31을 곱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빠르게 1의 자리는 적어도 2가 나오기 때문에 보기에서 1의 자리가 2가 나오는 거를 일단 정답의 후보로 결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21에다가 32를 그냥 곱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두 가지가 정답에 후보가 나왔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러면 곱하면 되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곱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672가지란 3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좀 다르게 이 문제는 원소를 전부 다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집합X의 모든 원소의 곱을 이거라고 하자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지금 A라는 집합의 원소가 5가지가 있는데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집합에다가 이렇게 1번부터 31번까지라고 명칭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1번의 부분집합의 원소의 모든 곱을 나타내는 거고요. 2번 부분집합의 원소의 곱을 나타내는 거고 3번 부분집합의 원소의 곱을 나타내는 거고 31번째 부분집합의 원소의 곱을 싹 다 곱해주세요 라는 건데 그 집합 간의 관계에서도 곱하기가 나와 있으니까 결국엔 뭐냐? 모든 원소를 다 곱해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대체 1이라는 원소가 대체 몇 번 정도 나올까? 우리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1이라는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 개수를 곱해줘서 더하기로 우리가 생각했지만 여기는 곱하기예요. 거듭제곱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자, 1이라는 원소는 몇 개 정도 나올까? 포함하는 거는 몇 개 나오냐면 2의 4제곱 16개 정도 나올 거예요. 마찬가지로 2도 16개, 4도 16개, 8을 포함하는 것도 16개, 16개. 한마디로 1을 16번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고요. 16제곱. 이어서 2도 16번, 4도 16번, 그 다음에 8도 16번, 16도 16번 곱해주세요. 연달아 따다다다 곱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결국 2의 K제곱이라는 결과를 통해 K값을 찾아주는 문제가 되겠죠. 자, 2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하나씩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1의 16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생략할게요. 얘는 그대로 보관하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거듭제곱 스킬이 들어가죠. 여러분들 이거 까먹으면 전혀 안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얘는 2의 4제곱에 대한 16제곱. 그러면 지수끼리 각각의 곱했다는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겠죠. 30이고요. 그 다음에 지수끼리 더하기 갈게요. 이런 식으로 더한 거랑 다름이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두 개 먼저 더하면 80이니까 144제곱 즉 2의 144제곱인데 여기 16도 깜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는요 144와 16을 더한 160이라는 값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전체 집합이 5가지가 있죠. 뭐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인 4라고 한번 해볼까요? 2의 세제곱인 8이고요. 2의 4제곱인 16이 존재합니다. 이때 지금 이걸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면 32개 나오나봐요. 자, 2의 5제곱이 32인데 그럼 이 안에 공집합도 들어갔다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가지 각각의 부분집합이 있을 거예요. 원소 개수는 각각 제각기겠죠? 뭐 2개짜리도 있고 1개짜리도 있고 3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고 5개짜리도 존재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2개부터 보겠다 이런 말이죠. 2개부터 보는 부분집합 개수는 K가라고 했을 때 각각의 명칭을 이렇게 하겠고 그 각각의 부분집합의 원소 중에 가장 큰 원소들을 전부 다 더해주세요 라는 말이라는 거는 각각의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를 더해주세요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문제는 나름대로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일단 원소 개수가 사실상 2개짜리도 존재하잖아요. 맞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원소가 몇 개짜리도 존재할까요? 3개짜리도 존재하겠죠. 당연히. 원소가 4개짜리도 존재하겠죠? 최종적으로 원소가 5개짜리도 당연히 존재를 할 겁니다. 자, 이때 원소가 2개짜리를 갖고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가장 큰 원소들만 더하겠다.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다 더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볼 수 있겠다. 자, 어떤 얘기냐면 16이라는 원소가 가장 큰 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어쨌든 가장 큰 놈을 더하는 거니까 16이라는 숫자가 몇 번 나오는지 보시면 돼요.
원소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6이라는 녀석이 들어갔다고 하면 이 나머지 4개 중에서 하나씩 골라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딱 봐도 4가지 정도 나오겠죠. 그래서 원소 개수가 2개이면서 가장 큰 원소 16을 갖고 있는 거는 부분집합이 4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8이라는 녀석이 가장 큰 놈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이 적은 놈의 3가지니까 그냥 3가지 나오겠네. 그럼 마찬가지로 4라는 게 가장 큰 원소라고 한다면 2가지가 나올 거고요. 가장 큰 원소가 2라고 본다면 1, 2랑 1가지밖에 없으니까 1이 되겠죠. 얘네들 일단 더하게 되면은 원소 2개짜리에 가장 큰 원소를 다 더한 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계산해볼까요? 이거 64고요. 8, 3, 24에다가 8에다가 2예요. 자, 이걸 전부 다 더해주면 34니까 한 98 정도 된다라고 나눠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눠주겠다. 조건을 좀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원소 3개짜리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 마찬가지로 16이 가장 크다고 하면 이 4마리 중에서 2마리를 선택만 하시면 돼요. 2마리를 선택하면 돼요. 4마리 중에 2마리를 선택해서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마리 중에 2마리를 뽑는 방법이 사실 경우의 수에서 우리가 배우긴 했지만 경우의 수에서 아직 배우지 못했죠. 확률과 통계를 앞으로 배울 건데, 그럼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솔직히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자, 이번에는 가장 큰 원소를 8이라고 하고 갈게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3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돼요. 아니, 3개 중에서 2개 선택한다라는 거 한 마리씩 돌아가면서 왕따 시킨 거니까 3가지 정도 나오겠다 라고 보시면 돼요. 간단하죠? 4라는 놈이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1가지겠죠? 이건 너무 쉽겠다. 그래서 66에 36이니까 96 정도, 83, 24, 4가 되죠? 그래서 124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겠다. 자, 이번에는 원소 몇 개짜리가 될까요? 당연히 4개짜리가 되겠네요. 자, 원소 4개짜리 같은 경우도 16이 가장 큰 원소라고 한다면 나머지 이 4개 중에서 3개만 고르면 되니까 왕따 시키면 되겠다. 그래서 4가지 나와서 64가지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8이라는 원소가 가장 크다라 하면은 그 자체로 1가지니까 8개를 더해가지고 토탈 값은 한 72가지 정도 나오겠네요. 자, 마지막으로는 원소 5개짜리. 이거는 전체 다 포함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가장 큰 건 당연히 16이고 그 자체 1가지니까 얘는 16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얘네들 싹 다 더하면 됩니다. 자, 더해 봤더니 진짜 짜증나게도 1의 자리가 0이네요. 그럼 결과에 방법이 없다. 이렇게 2개씩 차근차근 더해 갈게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뭐 한 몇 정도 될까요? 한 222 정도 되겠네요. 이거 2개는 뭐 88가지 되겠고, 마저 더하게 되면은 310가지 암산을 할 수 있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문제도 비슷한 문제가 되겠네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 10개인가봐요. 뭐 그런가봐요. 그 10개가 이거라고 할 건데,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아까랑 똑같은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요?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원소 개수가 2개가 나올 건데 1이라는 원소가 과연 2개짜리로 했을 때 몇 개 정도 나올까? 자, 1은 이미 포함이 됐기 때문에 뭐 운명 결정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가 골고루 하나씩만 더 추가로 갖고 있다면 원소 개수가 2개가 되기 때문에 한 4개 정도 나오겠네요. 자, 2라는 원소가 존재를 한다? 얘가 있는 거는 과연 몇 개 정도 나올까?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요? 4개가 되고요. 뭐 쭉쭉쭉쭉 다 마찬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4개가 되겠죠. 그럼 다 더하면 4로 묶는 게 낫겠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니까 6에 6이 12에다가 3까지 더하니까 15개고요. 4를 곱하면 5, 4, 20에 60까지 60이라는 정답이 되겠네요. 거의 비슷한 문제겠죠. 자, 드디어 문제를 풀게 됐네요. 자, 이 문제를 세트 문제라고 합니다. 일단 가하고 나라는 조건을 봤을 때 조금 일반적인 그런 문제는 아니죠. 연속성을 갖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면 요 1이라는 걸 원소로 갖고 있다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A가 1이 되겠죠.
그러면 A가 1을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2분의 1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2분의 1을 A로서 다시 넣게 되면은 뭐 밑에는 2분의 한 3 정도 되고요. 역수 계속 취하게 되겠죠. 3분의 2로 갖고 있고요. 3분의 2를 넣게 되면은 밑에는 3분의 5분의 1이 되니까 얘는 5분의 한 3 정도 되겠네요. 계속 이런 식으로 뭔가 나열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분의 3도 밑에다가 더하게 되면은 5분의 8분의 1이니까 8분의 5도 가능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열할 것 같아요. 조금 다양하게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일단 볼까요? A라는 집합의 원소는 3분의 2가 있다. 나열하다 보니까 3분의 2는 들어가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원소로 있다면 이것도 원소가 될 것이다. 그냥 말 그대로 A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죠. 자, n분의 n에다가 1을 더한다는 건 n분의 n을 더한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결국 n 플러스 n분의 m이 되지 않을까요? 마침 그대로 있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Z는요, 정수 전체의 집합이기 때문에 A라는 거하고 겹치는 게 개수가 적어도 2개는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일단 이렇게 봐서는 일단은 요 개수가 1개로밖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되면은 과연 1개가 더 있을까? 2라는 정수가 나올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볼까요? 일단 2분의 1, 0.5 정도 되죠. 자, 3분의 1은 대략적으로 몇 점 정도 되나요? 뭐 대충 한번 해보죠. 뭐 이런 식으로 3, 6, 18, 0.6xx 되겠네. 그리고 이제 5분의 3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0.6 정도 되네요. 다시 작아졌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겠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 1개의 정수가 더 나올까? 그러니까 2라는 게 나오냐? 이걸 물어본 거죠. 자, 그래서 좀 역추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a 플러스 1분의 1이 2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값이 돼야 되는지 볼게요. 양쪽에 a 플러스 1을 곱하게 되면 2a 플러스 2가 되고요. 넘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이고 2a가 돼요. 오라? a가 음수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음수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수가 될 수 없죠. 왜요? 여기 지금 더하기인데 어떻게 음수가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음수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최소값이 2가 아니라 1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는 일단 x라는 집합은요, 마이너스 3이라는 원소와 3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다른 걸 갖고 있어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건데, 어쨌든 마이너스 3으로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될지 한번 나열해 볼게요. 어떤 원소를 또 갖고 있을 수 있냐면 4분의 1도 갖고 있겠죠. 저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4분의 1을 또 대입을 하게 되면 뭐 4분의 4에서 뺀 거니까 4분의 3이다가 역수치하면 3분의 4를 갖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3분의 4를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정도를 갖겠다. 다시 돌아오겠네요. 자, 이번에 3이라는 원소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분의 1 정도 가능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갖고 있으면은 밑에는 2분의 3 정도 될 거니까 3분의 2가 되길 수밖에 없고요. 3분의 1을 넣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또 3으로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x는 2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원소 개수가 가장 적을 때는 한 여기 2개까지만 가도 되지 않을까요? 얘도 2개까지만 가도 되겠죠. 그럼 토탈 4개로서 가장 적은 게 되겠죠. 일단은 하나 넣으면은 그 다음 것은 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기억한다면 이 4가지가 있을 때가 가장 적고요. 그때 합은요, 이렇게 2개 사라지고 이 나머지 2개 더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정도가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제는 초반에 설명했던 이야기죠. 자, 72의 약수는요, 좀 나열할 수 있겠죠. 뭐 1도 있고요,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는 안되고 6도 있고요, 7 안되고 8 가능하고 9도 가능하죠. 98에 70이니까 7로 나누면 안되고 10 안되고 11 안되고 12 12는 가능하겠다. 맞죠? 6 정도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5를 곱해서 되는 건 말이 안되고, 그 다음에 4를 곱해서 되는 건 4로 나누면 되죠. 한 10, 4, 8에 32. 그 다음에 3으로 나눌까요? 3, 2, 6 3, 4, 12 이것도 되고, 2로 나눌까요? 36 정도 하니까 바로 72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일단 이게 A가 되는 집합의 원소가 될 건데요. 집합 B의 개수를 물어보래요. 자, B는 A의 부분집합이야. 아, 요놈의 부분집합이고, B는 일단 3을 갖고 있네요. 아, 그러면 짝꿍을 찾아줘야겠고요. 이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걸 구하면 돼요. 자, 3과 짝꿍이 누굴까? 라고 생각하시면 3, 2, 6, 3, 4, 12, 24가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뭐 4를 넣게 되면은 24 아니고 뭐 어쨌든 B를 갖고 있으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1을 갖고 있다라고 보셔도 괜찮죠. 1을 갖고 있으면 72가 짝꿍일 거고요. 2를 갖고 있으면은 36이 짝꿍이고 3은 이미 했고 4를 갖고 있으면은 누가 짝꿍일까요? 4, 1은 4, 4, 8에 32가 짝꿍이고 그 다음에 6 정도 넣게 되면은 6, 2, 12가 짝꿍이고 지금 짝꿍들을 나열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8의 짝꿍은 9가 되겠죠? 그 다음에 뒷동산에 있는 거 짝꿍은 그냥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반대로 이제 한 거니까 상관없겠다. 근데 B라는 원소는 3을 갖고 있으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포함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무조건 포함. 신경 쓰지 맙시다. 얘는 무조건 포함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포함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의미가 없어요. 얘네들만 보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자, 1하고 72는 짝꿍이고요. 그 다음에 2하고 36 짝꿍이고 3하고 24도 짝꿍이고 그 다음에 4하고 18도 짝꿍이고 6하고 12도 짝꿍이고 8하고 9도 짝꿍이죠. 짝꿍이 싹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같이 움직이니까 덩어리로 본다면 몇 덩어리입니까? 6덩어리 정도 되겠죠? 6덩어리. 이 6덩어리를 골고루 분배하면 되겠죠? 한 덩어리는 이미 들어갔다고 가정했으니까 5덩어리만 운명을 결정해주면 2의 5제곱이라서 32가지가 최종 정답이 될 수밖에 없겠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자체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집합은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분집합의 어떤 뒤쪽에 난이도 있는 부분도 한번 건드려 보게 됐는데요. 물론 이것도 20분 순삭이지만 이것도 20분이 좀 넘어가긴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모르는 문제 있으면 꼭 반드시 선생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